간병인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간병인을 하루 불러서 사용하면 얼마를 준다는데 네,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간병인을 하루 사용할 때 15만 원 받는 것보단 20만 원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얼마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 개가 아니고요. 딱 두 가지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간병인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 되리라 확신하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사남매 아빠입니다. 간병인 보험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두 가지. 어디를 봐야 할까요? 네, 회사와 고객과의 약속을 기록한 책, 약관을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고 적혀 있는지, 두 번째 가족 간병을 해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는지에 관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 보험 약관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라고 적혀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은 후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을 써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은 쉽게 말해 곧 바로라는 말과 같은데요. 처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치료하게 된 바로 그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보장을 받고 그 외 나머지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바로 그 질병의 치료에 해당이 안 되니 돈을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 들기 전에 이런 문구가 없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이 나를 간병해 줬을 때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간병인이 와서 간호해 주는 것보다 옆에 가족 중에 누군가 와서 보살펴 주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죠. 가족한테는 작은 부탁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처음 보는 간병인한테 아무리 돈을 주고 일을 시켜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기가 아무래도 가족보단 더 불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족을 간병인으로 불러도 회사에서 돈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험료만 보시고 싸다고 덜컥 가입하시면 안 되겠죠. 약관까지 꼼꼼히 알려주는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요즘 간병인 보험을 왜 많은 분들이 찾으실까요? 네,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1년에 한두 번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님 얼굴 뵈면 얼굴에 주름이 확확 느는 걸 많이 보고 게다가 여기저기 약봉지들이 굴러다니는 걸 보면 아, 우리 부모님도 늙어져 아파가는구나 하며 마음 아파하시죠. 자식된 도리로. 여기서 현실로 돌아와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저러다 아프시면 어떻게 하지? 끝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와, 나 또한 언젠가 저렇게 늙고 아프겠지 라는 두 가지 생각입니다. 자, 그럼 통계를 보면 이 심각성을 더 알 수 있는데요. 통계청 보도 자료를 보시면 2024년 65세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에 가깝고 계속 증가해서 26년 뒤인 2050년에는 65세 이상이 40%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구의 반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을까요? 간병이란 말.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시대가 우리에게도 곧 다가올 현실이란 거죠. 게다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몇 명인지 아실까요? 혼자 사는 사람이 782만 9천 가구입니다. 그렇다면 800만 명에 가까운 이분들은 늙고 아프셔서 입원하셔도 돌봐줄 가족조차 없다는 얘긴데요. 돈이라도 많으면 큰 걱정이 아니지만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돌봐줘야 할까요? 나라에서? 건강보험에서? 실비에서? 네, 간병인을 사용하는 비용은 어디에서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간병인 보험을 많이 찾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사실 부모님을 위해서 더 오래 살 나를 위해 간병인 보험은 준비해야 하고요. 돈을 벌고 있을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간병인
지원일당과 간병인 사용일당. 차이점은 이름만 잘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간병인 지원일당은 말 그대로 간병인을 회사가 직접 보내주고, 간병인 사용은 고객이 알아서 간병인을 구해서 사용하고 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건데요. 간병인 지원부터 살펴보면 가장 편한 건 고객이 직접 알아보지 않으니까 번거롭지 않겠죠. 그냥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간병인 신청하시면 48시간 내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람 자체를 보내주니까 나중에 간병인 하루 사용 일당이 아무리 비싸져도 고객은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물가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이런 상품의 특징이 있으니 보험 가입하고 나서 계속해서 가입 금액이 올라가는 체증형도 간병인 지원 일당에서는 필요가 없는 개념이죠. 자, 말이 나온 김에 체증형이라는 개념도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간병인 하루 사용하면 15만 원 주는데요. 체증형으로 가입을 했다면 5년 지나면 15만 원의 10%인 15,000원 더해서 하루 사용하면 16만 5천 원, 또 5년 지나면 15,000원 더해서 18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 금액을 더해서 주는 게 체증형입니다. 체증 방식은 각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해당 상품 약관을 보셔야 해요. 자, 간병인 지원 일당의 조금 아쉬운 점은 현재 갱신형밖에 없다는 겁니다. 갱신형은 쉽게 말해 100세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싶으면 100세까지 돈을 내야 받을 수 있고요. 회사마다 매달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하죠. 같은 보험료를 평생 내는 게 아니라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갱신 시점이 10년이라면 10년마다 보험료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갱신형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처럼 보이지만 보험료가 비갱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고객이 직접 간병인을 불러서 사용하고 난 뒤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 보험입니다. 일일이 알아봐야 하니까 번거롭죠. 게다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돈을 많이 못 받습니다. 한도가 적은 거예요. 그러나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갱신이 안 되는 게 비갱신형이죠. 20년이든 30년이든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다 내면 90세든 100세든 평생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저렴한 보험료를 낸 덕분에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간병인 보험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또 간병인 사용 일당 좋아 보이죠. 다만 한 가지 좀 아셔야 할 게 간병인 사용 일당은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 쓰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을 보면 일반 병원 입원 시에 간병인을 사용하면 하루 15만 원에서 20만 원 주는데요. 지금은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간병비가 훨씬 비싸질 수도 있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레 화폐 가치도 달라지니까요. 게다가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하루에 5만 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하루 간병인 사용하면 10만 원을 줘야 한다면 간병인 보험에서는 5만 원을 받고 5만 원은 내 지갑에서 나가야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간병인 사용 일당 체증형이 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간병비도 올라갈 걸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죠. 체증형 방식 중에 보험 가입하고 20년이 지나면 2배가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한도가 15만 원이면 20년이 지나면 30만 원이 되는 거죠. 좋죠. 매달 보험회사에서 내는 돈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간병인을 사용할 때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 보험금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품은 어떤 연령대가 가입하면 좋을까요? 저는 50대까지는 체증형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보험료는 일반형에 비해 조금 더 비싸지만 나중에 올라가는 간병비를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모르고 가입하면 손해볼 수 있는 약관과 제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병인 지원 질병 입원 일당은 아파서 입원할 때 간병인을 지원해주고,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 일당은 다쳐서 입원할 때 간병인을 지원해줍니다. 간병인 질병 지원 일당 제한서 일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간병인을 지원해주겠다는데요. 이 문장에서 조금 신경 써봐야 할 게 두 군데, 첫 번째는 보험기간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문구가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6년 전에 협심증으로 쓰러져서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던 분이셨는데, 보험 가입 후 다시 협심증이 재발해서 간병인 지원을 받았다면 충분히 보험회사에서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협심증은 보험 기간 중에 진단받은 게 아니라 보험 가입하기 전에 먼저 진단을 받은 질병이라서 그런 거겠죠. 물론 이런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래도 매달 보험료 내면서 이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인데요. 일반 병원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요양병원으로 갔을 때가 애매합니다. 요양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회복을 위해, 아님 후유증이 생겨서, 합병증이 생겨서 찾으시는 분들이신데요. 이 모든 걸 질병의 직접 치료로 볼 거냐인 거죠. 만약 보험회사가 간병인 보험으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약간 문자 그대로 할 확률도 있는 거죠. 아플 때 이런 걸로 보험회사와 분쟁 생기는 거, 이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미리미리 잘 확인하셔서 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병인 지원 일당 설계안입니다. 50세 여성 상해급수 1급 간편심사 제한서고요.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인데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10년 갱신형으로만 설계가 가능합니다. 특약은 상해로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거와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보내주는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40세 남녀는 동일하게 3만 원이고요. 이유는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이라 그 금액에 맞춘 겁니다. 50세 남성은 3만 원, 여성은 3만 3,418원, 60세 남성은 3만 139원, 여성은 4만 5,470원입니다. 갱신형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상품이에요. 다음은 간병인을 소비자가 직접 부르고 후에 보험사로부터 가입한 금액만큼 돌려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가족 간병이 되는지, 요양병원 사용할 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족 간병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족 간병을 사용했을 때 보험금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약관으로 되어 있는 회사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간병인의 정의에 단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정확하게 가족은 안 된다는 문구가 있는 약관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위 회사의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가족 간병에 대해 왜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이건 상황을 가정해보면 금방 압니다. 가장이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고 간병인을 써야 한다면 누굴 쓰고 싶으세요? 저는 집사람이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죠? 자녀들이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부모가 직접 하는 게 마음 편하시겠어요? 아님 처음 본 간병인이 간병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까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가 낫죠. 감사하게도 많은 회사들이 가족 간병이 가능해요. 그럼
가족 간병은 어떻게 이용하냐? 간단해요. 케어네이션이라는 어플을 까시고 간병할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럼 제가 케어네이션에 들어가서 가족을 간병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간병을 해주고 간병비는 케어네이션이라는 어플을 통해 지급을 하겠죠. 그럼 이 지급된 간병비를 케어네이션에서 가족에게 줄 거고요. 물론 수수료는 조금 뗄 거예요. 케어네이션에서 간병인을 썼다는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쉽죠? 그 다음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을 알아보실 때 주의해서 봐야 할 게 이 문구입니다. 다음 두 회사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하나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다른 하나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둘 중 어떤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요? 네, 마음 편하게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시려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가 더 좋습니다. 요양병원은 어떨 때 이용하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특약이 많아서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다쳐서 간병인 사용하거나 아파서 간병인 사용하면 가입 금액을 사용 일수를 계산해서 보험금으로 주는데요.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는지 요양병원에서 쓰는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보험금을 줍니다. 보험료 확인해 볼게요.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이고 상해급수 1급 일반 고지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30세 남성은 23,317원, 여성은 24,922원, 40세 남성은 29,095원, 여성은 32,640원, 50세 남성은 36,356원, 여성은 39,380원입니다. 하루 간병인을 사용할 때 보험금을 얼마나 주는지 살펴보면 병원에서는 20만 원, 요양병원에서는 5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7만 원인데 앞으로 20, 30년 뒤에 사용한다고 하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르는 물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체증형을 선택하시는데요. 체증은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금이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이게 회사별로 상품별로 다양합니다. 이 상품은 20년 뒤에 가입 금액이 2배가 되는데요. 20만 원이라면 20년 뒤엔 4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상품은 5년까지는 가입 금액만 주다가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에는 120%,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 150%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은 최대 200%, 2배까지 보험금을 주는 구조인데요. 저는 체증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한 번에 2배 오르는 것보단 단계적으로 오르는 상품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체증되는 방식이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플랜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병인 보험을 찾으시는 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을 약관을 통해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단순히 저렴한 가격뿐 아니라 약관까지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걸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 드리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있으면 주의하셔야 하고요. 가족 간병이 안 되는 회사는 거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32개 보험사 상품을 설계, 판매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입니다. 이렇듯 간병인 보험으로만 17개의 회사를 매달 비교해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춤 설계가 가능한 거죠. 간병인 보험에 관해서나 아님 보험에 관해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